5살 때부터 나는 피아노를 쳤어. 경제였지. 마에스트로부터 메테오까지 지금은 전 국민이 창모라는 이름을 알고 있죠. 하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창모는 버클리 음대에 합격한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덕화이엇이 진지하게 각 잡고 해보라고 말해도 랩은 어디까지나 취미라고 거절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학비를 낼 수 없는 집안 형편으로 인해 버클리 음대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모는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자신의 꿈을 잃게 된 창모는 돈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되죠.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희망은 힙합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돈을 향해 울부짖었던 창모.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죠. 마침내 메테오로 전 국민에게 이름을 알린 언더그라운드 락스타 창모의 이야기 가보시죠. 지금과는 다르게 훈남 냄새를 풍기던 이 어린아이는 1994년 강원도 정선군에서 음악을 좋아하던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자란 창모는 자연스럽게 피아노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5살 때부터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체르니 정도 가면 그만두는 것과는 다르게 창모는 꽤나 진지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하고 초중딩 때는 학예회, 콩쿠르에도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죠. 하지만 16살 무렵 이 꿈은 현실이라는 벽에 가로막힙니다. 클래식을 하려면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하는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창모의 집안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한 14, 15살 때까지 클래식을 치다가 이제 좀 그런 한계가 좀 클래식을 계속 하려면 예고를 진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약간 무슨 서울대 피아노 학과 근데 이렇게 가려면은 정도를 밟으려면은 그런 레슨을 받는 것도 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렇게 창모는 클래식이라는 꿈을 접고 덕서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실용음악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재즈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죠. 다행히 덕서고는 예술고등학교는 아니었지만 창모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학교였어요. 덕서고등학교가 예술적으로 충만한 학교였어요. 미술 선생님도 너네 그래피티 해보는 거 어떠니? 라고 하시면서 뱅크시 관련 다큐도 보여주고 밤에는 밴드 드러머인 분도 계셨어요. 예술적으로 풍부해서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것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주변에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지면서 이 무렵부터 친구들과 함께 힙합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모가 처음 힙합을 접한 건 13살 때였어요. 우연히 주석의 노래를 들은 후에 힙합을 알게 됐고 14살 때부터는 피아노를 치다가 답답하면 비트를 만들고 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흑인 음악인 재즈로 진로를 바꾸다 보니 힙합과도 가까워졌고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게 된 거죠. 창모가 덕소를 계속해서 샤럿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창모라는 래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였으니까요. 18살 때는 일리네어의 스텝 모집 공고를 보고 데모 테이프를 보내는데 이게 채택돼요. 그렇게 도끼, 덕화역과 인연을 맺고 일리네어의 피아노 세션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We Here To 인트로의 피아노를 친 사람이 바로 창모예요. 덕화이엇은 창모의 재능을 알아보고 진지하게 랩을 시작해보라고 권유하지만 창모는 이를 거절합니다. 어디까지나 랩은 취미일 뿐이었거든요. 창모는 자신이 재즈, 힙합을 좋아하니 본고장인 미국, 그것도 버클리 음대를 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힙합씬에 제대로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한 게 1년도 안 됐어요. 작년만 해도 대학 준비를 하려고 했었죠. 20살, 21살 두 번의 입시 모두 버클리 음대에 합격했지만 창모는 갈 수 없었습니다. 한 학기 학비만 1000만 원인 버클리 음대에 가려면 장학생으로 뽑히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갔는데 나도 부잣집 아들이었다면 갔을 텐데 라는 철없는 생각을 했었죠. 2번 도전했으면 됐다 라고 생각한 창모는 버클리 음대라는 꿈을 포기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랩을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해줬던 덕화이엇의 말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일리네어가 자수성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이렇듯 창모의 어린 시절은 항상 돈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창모의 음악에 돈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렇게 랩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두 번째 믹스테이프 돈 벌 시간을 발매하는데 이게 디플로우, 오케이션, 제리케이, 헉피, 싱스 같은 래퍼들한테 샤롯을 받아요. 말 그대로 시작과 동시에 주목받는 루키가 되었죠. 자신감에 가득 찬 창모는 연이어서 6개월 뒤 첫 싱글 갱스터를 발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나오면 진짜 강남에 있는 일레 클럽들 막 다 흔들 줄 알았어요. 창모 곡 중 손 꼽을 정도로 꿀인 곡 고통스러워요 그냥 들을 때마다.
힙합씬에 새로운 걸 가져다 주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시작했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리스너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처음 받은 관심이 사라지자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워 정신을 못 차렸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니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창모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 당시 때 생각해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사 쓰는 능력이랑 음악 만드는 능력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거 두 개 가지고 내가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너무 힘들지. 나한테 그 당시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냥 더뎠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나는 막 믹스테이프를 한 해 한 해 내고 나도 어떻게 보면 무명 래퍼지만 경력이란 게 쌓이고 있는데, 잠자고 일어나 보면은 힙합씬에서 항상 스타들이 생겨 있거든. 막 갑자기 혜성처럼 데뷔해가지고 유명해진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내가 진짜 잘 될 사람이 아닌가. 긴 슬럼프 기간을 끝내고 창모가 들고 온 건 EP 1집 모타운이었습니다. The man in the mirror running at me up. 나의 아빠처럼 나는 돈 나의 동네 나의 맘꽃 비슷한 마틴 끌고 메터에 언급되는 바로 그 모타운이에요. 모타운의 앨범 노래 기억해 니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냈던 앨범이었지만 우리와 다르게 많은 리스너들한테 호평을 받습니다. 이 앨범을 기점으로 창모라는 이름이 다시 국힙씬에 알려지기 시작해요. 전반적으로 비트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이 많았죠. 작업을 하면서 지내는 동안 음악의 퀄리티는 올라가고 있지만 혼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힙합의 탄생지인 뉴욕 그리고 창모의 꿈이었던 버클리를 다녀왔는데 이 경험을 통해 뭔가 깨우치게 됐고 이게 음악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소름 돋는 건 이때 인터뷰에서 성공의 마지노선으로 둔 나이가 26살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밴드 메테오로 전 국민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정확히 26살 때라는 거예요. 모타운이 호평을 받긴 했지만 그게 수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창모는 가난했고 돈에 대해 굶주려 있었죠. 큰 거 한 방 누려보자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모타운 발매 후 약 4개월 만에 또 다른 앨범을 들고 나오는데요. 바로 EP 2집 돈 벌 시간 2입니다. 내 인생엔 없지 그래 two-way 그래서 한이 가득 차있어 넓은 가슴에 나는 리 출신 놈 시식이들아 스팟라이트 5살 때부터 나는 피아노를 쳤어 경제였지 베토벤 부나 넌 더욱 어울려 누군가에 더 큰 어깨 제발 글로 가 모두가 아는 앨범이죠. 유일한 흠이라면 앨범 커버가 너무 존잘로 나왔다는 거?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다만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했는데 오토튠 사용이 과하다는 것, 돈에 관한 얘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창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돈 이야기를 자주 할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돈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머니스역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돈 자랑은 한 적이 없어요. 돈을 벌고 싶다고 했을 뿐. 사실 돈 벌 시간 2가 처음부터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니었어요. 리스너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정도였는데 2016년 10월 앰비션 뮤직 창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에게도 창모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돈 벌 시간 2가 발매될 즈음에 더콰이엇 형님이 같이 해보자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당연히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였죠. 지금 시간은 12시 반 작업실에 막차 끊긴 시간 지금 다 과여 그분 집 밑에 있어요 그렇게 서서히 페북을 중심으로 마에스트로, 아름다워가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역주행해서 멜론 차트인을 해내고 말죠. 그리고 돈 벌 시간 2는 2017 멜론 선정 명반에 리스트업됩니다. 2017년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고요. 돈 벌 시간 2가 왜 성공한 것 같냐? 라는 질문에 대해 창모가 답변한 게 있는데요. 이거 창모의 음악을 이해하려면 필수로 봐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분명 우리 사회는 계층이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코 올라갈 수도 없는 장벽도 우리 세대 때부터 더 심해졌고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계급 구조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실한 메시지를 담아서 보여준다면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 벌 시간 2 발매로부터 약 5개월 후 EP 3집 돈 벌 시간 3를 발매합니다. 그냥 뭐 엄청난 헛슬러예요. 이번 앨범에서는 마에스트로 그리고 앰비션 뮤직 입단을 통해 한순간에 바뀐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상은 나의 시yon 이놈의 기원 하나 빈일 홈 그래 started from the bottom 이지 boy 수가 없는 pretty rap game 술독에 빠뜨리기도 해 사람 굳이게 한다야 이렇게 기시나가 차고 피아노 못해 그리고 2017년에는 돈 번 순간을 발매하고 One more roll it.
쇼미6의 주노플로 피처링으로 나가서 무대를 찢어버리죠. 매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눈물에 걸음마더니 덕수거리 오늘의 달로 동네 흙밟이 씻는 덕쇼리 나보는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나 했는데 2018년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융단 폭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6월달에 발매한 앨범 닿는 순간의 수록곡 홀리갓이 원인이었어요. 덕수 놈이 돈을 버는 누구보다 유명 발로 걸어 피땀 놈을 피땀 놈을 돈을 흘리는 불러 비기 두지 받는 손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방탄 팬들이 디스를 당했다라고 오해해서 벌어진 일이었죠. 물론 아니 오해를 할 게 따로 있지 이걸? 싶은 반응도 많았고 창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노래를 들어보면 디스가 아니라 오히려 리스펙에 가깝거든요. 창모는 RM하고 인연도 있었고요. 다행히 오해가 풀리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앨범 얘기로 돌아오자면 이번 제목에는 특이하게 돈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요번에는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내면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 닿는 순간이라는 말이 이제 내가 꿈꾸는 유명한 래퍼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차를 몰고 원하는 돈을 버는 그 순간에 닿았을 때 그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닿는 순간의 수록곡 샘메이드 오렌지로 창모의 랩 스킬은 노다 의심의 여지 없는 수준으로 인정받죠. 곡 제목이 왜 셀프메이드 오렌지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의 욜로족처럼 예전 부모님 세대 때 쓰였던 오렌지족에서 온 건데요. 자수성가해서 스스로 오렌지족이 되었다라는 쓰레기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창모해가 밝습니다. 시작은 밴드였어요. 6월 8일에 발매했던 컴필 싱글 밴드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클럽씬을 휘어잡았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1월 29일 정규 1집 보이우드를 발매합니다. 창모의 인생을 담아놓은 앨범이죠. 삶을 보란 듯이 돈 벌어 행복하고 기억할까 독소리 락스타 아니면 내게 나 내가 왜 못해 그래 나 도전해볼래 한번 내 생삼은 씹어게 흘러 원하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거나 그랬을 때 내가 펴볼 수 있는 일기장이나 그런 동화책 같은 느낌의 그런 작업물을 만들어 놓고 싶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창모는 랩을 시작할 때부터 26살에 정규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품었을 때의 나이가 26이었고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아티스트인 카네가 정규 1집을 냈을 당시 나이가 26살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전의 앨범들과 달리 보이우드에는 20살 때부터 만들어 놓은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앨범이 창모의 인생이자 성장 과정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죠. 그리고 이건 앨범명이 보이우드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치 한 인물의 성장 과정을 담아놓은 영화 보이우드 같았거든요. 앨범은 순수하고 열정이 가득했던 시절에 창모를 비춰주며 시작합니다. 그 후 이어지는 이번 트랙 메테오에서는 마에스트로 이후 성공한 창모의 모습을 보여주죠. 3번 트랙 위업부터 6번 트랙 더 위로까지는 성공 이후의 부담감, 알코올 의존증을 겪으며 흑화한 창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7번 트랙 디얼러브에 이르면서 창모는 깨닫죠. 모든 걸 이루고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은 집에서 혼자 술만 먹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돈이나 인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마지막 트랙 스타트에서 사랑과 사랑의 소중함을 느낀 자신을 보여주며 앨범은 마무리됩니다. 보이우드는 큰 호평을 받으면서 각종 차트를 휩쓸었어요. 무엇보다 창모의 이런 성공에 놀라운 건 창모는 방송에 도움을 받지도 않았고 당시 사재기가 판치던 음악계에서 음악 성만으로 얻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에 그가 인터뷰에서 예고했던 대로 정확히 26살에 창모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리게 됐죠. 그렇게 보이우드 발매 후 약 2년이 지난 2021년 11월 정규 2집 언더그라운드 락스타를 발매합니다.
창모는 보이후드를 통해 이미 충분히 성공을 맛봤고 랩을 시작할 때 세워놨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상태였죠. 마스터피스라고도 볼 수 있는 앨범을 이미 보이후드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대로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이 안전한 길을 벗어나라고 다시 도전하라고 말하더래요. 바로 그 순간부터 정규 2집에 대한 스케치가 시작됐습니다. 앨범 컨셉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해졌어요. 이 시기에 창모는 자신만의 닉네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더그라운드에서 온 락스타라는 의미에서 언더그라운드 락스타로 닉네임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앨범 컨셉으로 삼았죠. 래퍼인데 왜 랩스타가 아니고 락스타냐? 창모 자신이 보기에는 랩스타보다는 락스타가 더 큰 차원의 스타, 그러니까 슈퍼스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정규 2집을 준비하면서 창모는 새로운 사운드, 내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는데요. 이를 위해서 거의 몇십억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가상악기 대신 오케스트라 세션을 부르고 자신이 존경하는 서태지를 따라, 그리고 음악적 영감을 위해 평창동에 저택을 구매하고 음악에 관련된 거면 일단 지르고 봤다고 해요. 음악을 만들 땐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모드였어요. 감이 확 꽂히는 아이디어를 최상의 퀄리티로 실현하는 거, 그게 언더그라운드 락스타죠. 이런 과정들이 다 돈 낭비였냐? 절대 아닙니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언더그라운드 락스타의 사운드 완성도는 정말 엄청납니다. 각종 차트 수상 경력이 이를 증명하죠. 특히 서태지의 컴백홈을 샘플링한 이번 트랙 태지는 제가 감히 평가하기에 이번 앨범에서 베스트 트랙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창모의 드릴이 정말 수준급이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창모 하면 대중들은 트랩을 떠올리잖아요. 드릴은 실키보이즈나 드릴 군목단이 생각나고요. 이제는 창모의 키워드에 드릴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앨범 속에 담긴 내러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앨범은 싱잉을 듬뿍 담은 1번 트랙 모래시계로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과거 연인과의 사랑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것보다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돈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피아니스트라는 꿈에 대한 얘기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꿈을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처럼 표현한 거죠. 그리고 가난했던 자신이 모래시계가 뒤집히듯이 정상에 올라왔다는 의미에서 제목 모래시계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힙합씬에서는 정상이지만 더 큰 세계에서는 여전히 밑바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번 트랙 태지부터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억 원의 집을 일시불 하고 단 하루의 야스를 위해 위스키를 지내놓고 정부는 내게 눈치를 준다면서 락스타로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그려내죠. 그리고 제목부터 비트까지 알 수 있듯이 서태지에 대한 리스펙을 담은 트랙입니다. 왜 하필 서태지냐? 한국 음악이 별 볼 일 없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완전 그 아이돌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댄스랑 이렇게 핫해진 그냥 아이돌 음악들만 있다라고 생각. 얼마나 선구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서태지 형님이잖아요. 이후 이어지는 4번 트랙 베레타부터 7번 트랙 리틀 브라더스까지 창모는 겉으로 보이는 락스타의 이면에 숨겨진 아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넌 안 될 거라며 조롱하는 헤이터들 음악으로 이뤄냈지만 여전히 공허한 마음 등을 말이죠. 삶이라 아이러니해 진노를 덩그 열정감들이 나에게 라이프스타일을 줬어 나에게 지금은 나 걷다니 버텨줘 많은 동네 놈들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창모의 머릿속은 8번 트랙 하이퍼스타에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난 평생 혼자랬지 잠깐만 오고가 비가 온데도 그리고 이어지는 9번 트랙 호텔룸을 통해 힘들고 혼란스러우면서도 성공했기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겠다고 다짐하죠. 호텔에서의 하루는 체크인과 함께 시작되지만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하루는 체크아웃과 동시에 성냥팔이 소녀가 보았던 환상처럼 사라집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라는 삐딱하게 가사처럼 말이죠. 전 그게 스타의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체크인을 했을 때부터 체크아웃을 생각하며 오래야 하나? 아니요. 전 그 시간을 누릴 겁니다. 한마디로 호텔은 제가 갈망했던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있는 공간이에요. 보이후드의 수록곡 호텔 워커힐에서는 호텔이 꿈의 장소로 나왔지만 언더그라운드 락스타에서는 호텔의 일상을 보내는 장소 호텔룸으로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후 트랙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에게 바치는 곡인 슈퍼노바가 들어가면서 창모의 20대 마지막 앨범이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정규 2집 유잘레스로 2022년을 또 한 번 씹어먹은 창모지만 남자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곳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이번 연도 1월 사클에 드릴곡을 하나 업로드하죠. 거리 출신인데 면제 거리 출신인 02K 반동도 모르는 새끼들 클래스는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과연 제대 후에는 어떤 음악을 낼지 기대하게 만들더라고요. 돈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해야 했던 서민의 삶에서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영화 같은 창모의 인생 이야기를 알게 된 후에 창모의 음악을 다시 들어보면 분명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항상 사랑하고요. 지금까지 알고 들으면 더 맛있다 알더맛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